대표자의 급여는 본인이 법인에서 발생된 모든 이익을 급여로 가져가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급여 설정을 하시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굳이 급여를 설정하지 마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으로 했었을 때의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가 절세잖아요. 근데 이걸 대표자의 급여로 다 가져가 버리면 대표자의 소득세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사라져요. 그리고 대표자 급여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법인에 있는 이익의 유보금들을 급여로도 하고 배당으로도 하고 배지금으로도 하고 이런 다양한 소득의 수단으로서 가져와야 그 적용받는 세율 구간도 낮아지고 4대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인에서 이익이 1억 났다고 해서 법인이 1억 나갔으니 다 내 돈 아니야. 그러니까 다 급여로 가져갈 거야. 1억. 그러면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법인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 완성됐고, 나 이제 사업만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한 군데 더 가셔야 돼요. 관공서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은행입니다. 은행을 가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것도 생각 안 하고 가시면은 또 몇 가지 빼먹고 오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가서 법인 통장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크카드 만드셔야 되고요. 체크카드 만들고 공인인증서, 요즘 뭐 공동인증서라고 하죠. 그거 만드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꼭 같이 하고 오세요. 자, 필수 서류부터 좀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 법인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법인 인감, 도장도 필요하고 인감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 주주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가시기 전에 가시려는 은행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 이거 하려는데 뭐뭐뭐 필요해요? 2번 걸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은행 방문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법인 통장을 개설해줄 때 이체 한도가 있는 거를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통장, 그 다음에 체크카드,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통장은 이체 한도를 걸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약간 뭐 대포 통장 만드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뭐 이체 한도 요즘 뭐 한 2, 30만 원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법인의 운영 자금을 하려고 1억을 지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법인 통장에 이제 그걸로 등기를 1억으로 했어요. 자본금 1억. 1억을 입금했는데 이체를 못해. 아니, 내가 직원 급여도 줘야 되고, 임대차 보증금도 줘야 되고, 월세도 줘야 되는데 이체 한도는 막 20만 원, 30만 원 해놓고 앉아있으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체 한도가 일반적으로 있을 거라는 거를 잊지 않고 계셔야 돼요. 은행을 가면 이체 한도가 있는 통장을 개설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체 한도를 풀어주는 게 좀 수월한 은행을 가시는 게 좋은데, 그 소리는 내가 주거래 은행 가시는 게 좋습니다. 좀 뭔가 아는 은행을 가시는 게 좋지, 아예 생판도 모르는 은행을 가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법인이 설립된 그 주소지로 가란 얘기를 듣긴 듣지만, 그래도 가급적 내가 아는 은행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체 한도를 설정해갖고 통장을 열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게 진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맞는지 현장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사실 처음에 이런 경우를 겪었을 때, 제가 세무법인을 처음 오픈할 때도 제가 당했거든요.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저 아직 안 만들었는데요. 사무실이 있습니까? 저 사무실 여기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니까 그럼 세무사님 제가 이따가 몇 시에 사무실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하더니 진짜 올라와서 사진 찍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엔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진짜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를 올라와서 봐요. 진짜 사무실이 있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순서가 법인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법인 통장도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공동인증서도 만들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하고 사무실도 이제 좀 세팅도 하고 이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통장 만들 때 사무실이 있는지 본대요. 좀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이미 그때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뭐 문제가 없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실체가 있는 법인인지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체 한도는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거는 뭐 은행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매출이 발생되면 풀어주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매출이 있는 경우가, 내가 예를 들어 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종이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뭐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체 한도를 그때 가서 풀어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카드를 만드는데 나는 신용카드 쓸 건데 뭔 체크카드? 통장도 당신의 그 법인이 진짜 있는 법인인지 실존하는 법인인지 못 믿어서 이렇게 개설을 이체 한도까지 걸어갖고 혹은 현장까지 나와갖고 확인해보고 열어주는데 신용이 어디 있습니까? 신용이 있어야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죠. 있는 돈만 써라 해서 체크카드 발급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크카드 먼저 쓰고, 왜냐면 법인에서 뭔가 지출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만들어 놓고 그래야 법인의 그 사업용에 대한 지출들을 그걸로 쓰죠. 그러니까 체크카드 만들시고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 해야 됩니다. 공동인증서는 지금 왜 하는 거냐면 그 다음 단계. 자, 홈택스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 신청해갖고 뭐 세무서랑 할 일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공동인증서를 가지고서 이제 홈택스를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현금 영수증 의무 가맹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업종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 인증서로 홈택스 가입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시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또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홈택스에 들어와서 회원 가입하시는 겁니다. 회원 가입. 이렇게 회원 가입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사업자입니다. 법인이니까 법인 사업자로서 이렇게 유형을 누르고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로 회원 가입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자, 뭐가 들어가죠? 공동인증서 들어가죠? 제가 왜 은행에서 꼭 공동인증서 받아오라고 하셨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입력해서 인증하기 누르고 이용약관 동의하고 회원정보 확인해서 가입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입하고 나면 추후에 내가 그 홈택스를 들어갈 때는 대부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분명히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홈택스 가입했을 때 가입 시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를 별도 기재하여 세무대리인한테 전달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물론 이 법인을 내가 알아서 신고하고 관리해가지고 세금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기보다는 내가 별도의 세무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그 사람한테 장부 작성도 의뢰하고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위임한단 말이에요. 그때 홈택스에 가입할 때 입력했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전달하셔야 돼요. 간혹 이제 저도 처음에 법인 설립하신 분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대표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가입하신 거 있으시죠? 그거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꼭 전달해야 돼요? 약간 좀 찜찜하신가 봐요. 그걸 전달 안 하시면 부가세 신고할 때 카드에 대한 사용 내역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비밀번호 전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저는 맨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 없어요. 혹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서라도 전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처음 가입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기재해갖고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홈택스 가입까지 하면 이제 사업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홈택스를 가입했기 때문에 내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와도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해줄 수 있고 카드도 이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표자인 나도 뭔가 좀 돈을 받으면서 나도 뭐 개인적으로 돈을 갖고 있어야 집안의 생활비도 갖다 줄 수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법인에 대한 대표자의 급여를 설정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랑은 다르게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랑 동일한 사람이에요. 개인 사업자라는 거와 대표자라는 건 동일한 개인의 인격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표자가 급여를 설정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법인은 법인의 인격 자체가 별도로 있고 대표자 개인이라는 인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내가 대표자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표자가 급여를 얼마를 받을지는 내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겸업금지를 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티가 안 나게 하려고 대표자가 무보수할 수 있다는 게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금액을 되게 낮게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간혹 내가 지역가입자로서 4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 특히나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 그러면 대표자로서 급여를 조금 설정하는 걸로 하면 직장가입자로 들어오면서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기반해서 4대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이 확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법인을 설립해서 대표자 급여를 설정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고 대표자 급여는 그러면 얼마를 설정해야 됩니까? 그거는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대표자의 급여는 본인이 법인에서 발생된 모든 이익을 급여로 가져가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급여 설정을 하시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굳이 급여를 설정하지 마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으로 했었을 때의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가 절세잖아요. 근데 이걸 대표자의 급여로 다 가져가 버리면 대표자의 소득세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대표자 급여를 설정해야 되는 게 이 법인 설립을 하는 취지에 맞아요. 그게 절세 목적이라면. 너무 많은 급여를 설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대표자가 나라고 하더라도, 내가 100%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말 아니냐? 그러면 대표인 내가, 법인으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돈을 벌고 열심히 하냐? 의미가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의 이익이 많이 나온 걸 갖고 법인으로 재투자하고 법인으로 이 상황을 키워서 내가 그 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실상 그것도 내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사업에서 법인의 이익을 계속 많이 유보시켜서 그 돈이 이제 사업을 한 5년 이상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돈 좀 생겼어. 그러면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고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담보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취득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그 부동산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맞죠. 뭐 남의 건가요? 이 법인 거니까 내 거 아니라고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 법인을 그대로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인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법인의 이익을 유보시키고 법인 자체로서 그 다음 투자와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대표자의 급여로 이 모든 것들을 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자 급여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법인에 있는 그 이익의 유보금들을 급여로도 하고 배당으로도 하고 퇴직금으로도 하고 이런 다양한 소득의 수단으로서 가져와야 그 적용받는 세율 구간도 낮아지고 4대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인에서 이익이 1억 났다고 해서 법인에 1억 남았으니 다 내 돈 아니야. 그러니까 다 급여로 가져갈 거야. 1억. 그러면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여 설정은 적당하게 하세요. 당장 현금이 필요한 정도 수준으로. 왜냐? 급여, 배당, 퇴직, 그 외 각종 항목으로서 돈을 가져가야 절세 효과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법인을 설립했을 때 각 단계별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각 단계별로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번에 만나서 또 유익한 정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